자, 여러분, 사업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상한 게 지금 류강지 회장이랑 잘 들으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류강지 회장이랑 자, 그리고 KY 에코, 그죠? 그다음 KJ 인터내셔널. 얘네가 지금 금양에 빌려줬던 돈이 얼마죠? 4,600억이죠. 그죠? 4,600억입니다. 근데 여기서 3천억을 뭐 했어요? 3천억을 출자 전환했습니다. 그럼 지금 금양이 차입하고 있는 1,600억, 류광지 회장, 그 다음에 KY 에코, KJ 인터내셔널, 얘네가 지금 1,600억을 금양한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이번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1,600억 중에 일부를 갚은 걸로 보이거든요. 봐봐요. 우리가 분기 보고서 볼게요. 자, 2024년도 3분기 보고서 볼 겁니다. 잘 보세요. 3분기 언제요? 7, 8, 9월 달입니다. 이때 차입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지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사주 처분을 하고 나서 잘 보시면 이 자사주 처분했잖아요. 그죠? 자사주 1,700억 처분했죠. 이거 1,700억 어디 갔어요? 회사한테 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회사한테 돈 들어왔어요. 자사주 처분한 거. 근데 지금 1,700억이 분명히 회사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현금이 없는 거야, 회사에. 연결 재무제표를 보니까 현금이 얼마 있어요? 10만, 현금이 200억밖에 없어요. 현금 이거밖에 없다. 그죠? 현금 이거밖에 없고 지금 보면은 뭐 재고 자산이나 이런 거로 쌓여있어요. 유동 자산이. 그러니까 지금 현금 200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이상하다고 봐야 돼. 왜? 자사주를 처분해서 돈이 들어왔잖아, 여기서. 그죠? 여러분도 뭔 말인지 알죠? 자사주를 처분해서 1,700억, 1,800억 돈 들어왔잖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분 목적이 2차 전지 기장 공장 건설 및 설비 자금 등 자금 조달이라고 했어요. 처분 목적에. 자, 그런데 1,700억이면 충분히 기장 공장 돌릴 수 있었죠. 그죠? 돌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처분이 분명히 되었을 텐데, 그리고 날짜를 보면 12월 10일부터잖아. 그럼 우리가 투자를 매매 동향에서 보자고. 보면 12월 10일부터 체크해 보면, 자, 우리가 4개월로 봅시다. 자, 12월 10일부터 기타 법인 매도 물량 얼마예요? 980만 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매도한 거란 말이지. 12월 10일부터 팔았으면 거의 다 매도 물량이 나온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 돈이 있어야 돈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뭘 봤냐면, 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연결재무제표에서 자, 우리가 KY 에코를 치면 단기 차입금이 다 나옵니다. 7, 8, 9. 자, 단기 차입금을 보면 자, KJ 인터내셔널 얼마예요? 1,300억. 그죠? 자, 그리고 KY 에코 얼마? 900억. 얼마요? 2,200억. 거기다 류광지 회장 2,400억 얼마? 3,600억이죠. 그쵸? 자, 3,600억입니다. 3,600억. 자, 3,600억인데 3,600억인데 자, 우리가 보면 4,600억이죠. 4,600억. 4,600억인데 자, 여기서 이 부채 4,600억을 뭐 했어요? 출자 전환했죠. 얼마 출자 전환했어요? 3,000억을 출자 전환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3,000억에 대한 금액을 출자 전환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갚아야 될 채무가 얼마요? 1,600억이죠. 금양이 류광지 회장, KY 에코, KJ 인터내셔널에 갚아야 되는 돈이 1,600억이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사주를 팔고 이번 사업 보고서에 사실상 이 차입금이 갚아져 있으면 안 되겠죠. 왜? KY 에코나 KJ 인터내셔널 누구 회사예요? 류광지 회장 회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차입금이 갚아져 있다라고 하면 자사주 팔아서 뭐 한 거예요? 자기가 결과적으로 금양이 KY 에코나 KJ 인터넷 차입금을 갚은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금 사업 보고서를 보고 KY 에코를 쳐보면 자, 보시면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해놨죠. 그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지금 보면 이 특수관계자 채권 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인데 지금 보면 얼마 있어요? 1,000억 있죠? 1,000억. 이게 우리 계산대로 하면 1,600억이 있어야 돼요. 1,600억이. 근데 1,000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600억을 갚았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자도 꼬박꼬박 받아갔어요. 이자도 170억.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어떻게 받아갔다? 이자를 170억 받아갔고요. 결과적으로 자사주 팔아서 제가 봤을 때는 돈을 채권을 갚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이게 단기를 보면 특수관계자 자금 거래에 대한 공시인데 차입 돈을 빌렸다. KY 에코에 400억, 그다음 KJ 인터내셔널 200억, 그다음에 루광제장했죠. 2,500억을 빌렸다. 라고 돼 있어요. 이번 연도에 돈을 빌렸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차입 거래 상환, 돈을 상환했다라는 게 160억 상환했고요. 그다음 600억 상환했고요. 430억 상환했습니다. 이게 뭐 이자 포함인지는 모르겠으나 1200억이나 상환을 한 거예요. 거기다 출자 전환도 밑에 3000억 정도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자사주 팔아서 결과적으로 류광조 회장의 주머니로 다시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뭐 요거만 보고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1700억이라는 돈이 사실 나머지 기장 공장을 짓는데 충분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웃기지 않나 싶어요. 조금 웃기지 않나. 결과적으로 차입금이 1600억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900억밖에 안 남아 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600억을 갚았다라는 거죠. KY 에코나 KJ 인터내셔널 주요 경영진. 그렇죠? 600억을 금양회사로부터 받아갔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공장을 지을 돈으로 류광지 회장과 그 회사에 돈을 갚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자사주를 팔아서 공장에 들어가는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닌 금양에 돈을 빌려줬던 류광지 회장과 KY 에코, KJ 인터내셔널의 돈을 갚은 것이 아닌가. 불법이 아니죠. 합법이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돈을 받은 거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정말 좀 이상하죠. 공장을 지을 돈으로 그죠? 돈을 다시 갚아버렸네요. 그 이자도 170억 받아야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사실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여러분들이 들고 계셨던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보면은 은행에 대해서 차입한 돈들은 전부 다 뭐요? 전부 다 담보를 잡아놨습니다. 그죠? 담보를 잡아놨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들은 담보를 가져가면 그만이에요. 그죠? 돈 빌려줬던 거에 대해서 담보를 가져가면 그만이다. 참고로 이 담보는 이번에 기장 공장도 담보로 설정이 되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못 들으신 분들은 못 들으시겠지만 욕을 먹겠죠, 저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끝났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자사주 처분해서 현금이 어디 갔나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봐요. 주총 가서. 자사주 처분한 현금 어디 갔냐고. 그 현금 어디 갔냐면 물어보시고 그 현금으로 뭐 류광지 회장이나 개인 회사 KY 에코나 KJ 인터넷에서 돈 갚고 끝난 거 아닌가 몇백억. 그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 다 말씀드리지만 불법이 아닙니다. 돈 빌려준 거 받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돈은 녹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아주 배가 따숩겠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라도 저는 사실 희망을 돌리는 것보다 정신을 차리시고 이 다음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다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리매매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회사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부활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가 금양에 자금 조달을 해줍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네가 금양을 아냐라고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차입금을 결과적으로 류광지 회장, KY 에코, KJ 엔트는 돈을 갚은 거 보면
사실상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회사는 망해도 뭐 있어요? 회사에 담보가 있죠. 토지나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 다 은행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현실이거든요. 이게 막 이해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듣기 싫죠, 이런 얘기들. 근데 현실이고 미리 계속 여러분들한테 경고 드렸고 매도에 대한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금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2월 26일에 전부 다 매도해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미 3월 중순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 21일 전에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매도하신 분도 많았습니다. 지금 매도 못하신 분들은 이제 뭘 준비해야 된다? 정리매매 준비하시는 게 빠릅니다. 정리매매. 최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겠죠. 여러분들의 고통의 시간은 길어지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시작을 하세요. 아니 내가 지금 뭐 전세도 팔고 집도 팔아서 샀는데 뭔 끝났냐. 이제 거래 재개되면 다시 올라갈 텐데 제가 볼 땐 힘들어요. 부채가 너무 많고요. 회사의 돈들이 결과적으로 다 없어질 겁니다. 은행에서 가져갈 거고요.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유동할 수 있는 현금이 있다라면 조선주를 매수하세요. 조선주. 그게 여러분들 돈 버는 길입니다. 조선주를 매수하셔야 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선주 곧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 나오면은 조선주 위주로 담으시고요. 제가 딱 세 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얘네들 조정 나오면 담으시면 그래도 최소 50%에서 100%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만족을 안 하겠죠. 금양이 40배, 50배가 올랐는데 그래도 주식시장에서는 50%, 100% 올라가는 게 정말로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집중해서 보시고요. 자, 금양 같은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힘들죠. 이런 종목을 찾는 게. 그죠? 자,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금양 같은 종목은 분명히 조선주나 바이오주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바이오주에서 금양 같은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 결과적으로 세력주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23년도에 생각을 해보면 이 주도주라는 관점에서 그죠? 누가 주도주였죠? 2차 전지가 주도주였죠. 리튬 이온 배터리 요거 들어가는 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양극재, 리튬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이 들어갔고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금양이라는 회사가 폭등이 나온 겁니다. 몇 배? 50배. 그럼 우리가 25년도 주도주는 무엇이냐? 뭐죠, 여러분? 조선주잖아요. 현재까지는 조선주. 그죠? 그 중에서도 뭐? LNG선. 하나오션 같은 경우 군함도 있지만 LNG선이 주된 매출이에요, 지금.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LNG선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재료들이 있죠. 우린 이거를 조선 기자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기자재 회사가 결과적으로 이 양극재와 리튬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얘네들만큼 올라가진 않겠죠. 그래도 하나오션, 그 다음 누구? 하나오션이랑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뭐더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얘네보다는 많이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기자재 쪽이. 그리고 27년도, 28년도까지는 수주가 차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매출과 영업이익이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면 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주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금양같이 40배 올라가는 종목을 찾고 싶겠지만 그래도 조선주에서 2배, 3배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을 찾아서 가져가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양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궁금하신 점 있을 텐데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금양 관련된 부분에서 텔레그램 방 입장에서 금양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도움받고 싶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정리매매에 대해서 최대한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LNG선 관련된 조선 기자재, 요거는 제가 조선 히든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금양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선 포기하시는 게 맞다. 욕 먹겠죠. 네가 뭔데 그러냐. 근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가난해졌지만 배가 따스해진 사람이 있죠. 차입금을 다 거의 다는 아니지만 몇백억을 갚은 것 같아요. 돈 몇백억 생긴 거겠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만 금양에 대해서 텔레그램만 입장은 금양 남겨주시고 제가 이것저것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정리매매 관련된 부분들이나 조선 히든 종목은 조선 히든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이 조선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요.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